이번 시간은 교과서 82에서 83쪽이고요. 4차시입니다.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할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용수철 저울 사용 방법을 알기 전에 탐구 활동을 잠깐 먼저 보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탐구 활동에서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수 저울하고 스탠드 여러가지 물체를 준비물을 준비하고요. 이렇게 먼저 용수철 저울 각 부분의 이름을 확인해보고 눈금을 자세하게 관찰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측정을 해볼 겁니다. 먼저 이게 용수철 저울의 각 부분의 이름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위에 사용 방법을 확인해보고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결과, 용수철 저울 각 부분의 이름과 눈금 알아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용수철 저울의 모습이 있잖아.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면은 손잡이가 있어. 손잡이. 여기가 손잡이에요. 요거 말고 얘가 손잡이. 요거는 0점 조절 나사. 표시자는 여기 요 부분인데, 요렇게 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표시자예요. 여기가 표시자. 여기가 바로 눈금을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요렇게 모양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여러가지 숫자가 적혀 있지? 여기도 이게 숫자가 적혀 있는 요게 바로 눈금입니다. 눈금. 그리고 추나 물체를 걸어 놓는 곳, 여기가 바로 고리예요. 고리. 요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용수철 저울을 잡거나 스탠드에 거는 부분을 말해요. 0점 조절 나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0점 조절 나사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표시자를 눈금의 0의 위치에 오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0의 위치에. 만약에 처음에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표시자가 0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 뭐 25에 얘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무게가 25g이 더 무거운 것처럼 물체의 무게가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기 전에 표시자를 눈금의 0의 위치에 오도록 조절할 때 이 0점 조절 나사를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시자, 눈금을 무게가 몇인지 표시하는 물체의 무게를 가리키는 부분이 바로 표시자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눈금은 뭐 여러 번 들어봤을 테니까 알 거예요. 물체를 걸었을 때 표시자가 가리키는 부분으로 물체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물체의 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보고서 알 수 있어야 돼. 이게 표시자가 지금은 0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25쪽에 있다면은 25g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요 사이에 있다면 요 한 칸, 예를 들어 지금 얘는 지금 0을 가리키고 있잖아. 여기를 가리키면 25g이겠지. 여기 25라고 써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한 칸을 가리키고 있다면 몇 g인지 요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25g이야. 근데 이게 몇 칸이 있냐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갔는데 25g이지? 그러면 한 칸당 몇 g이라는 걸 알 수 있어? 한 칸당 5g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써있는, 눈금에 써있는 숫자를 보고서 작은 눈금 한 칸이 얼마를 가리키는지 그 내용을 여기다 쓴 거예요. 큰 눈금 하나는 25g 중이고 작은 눈금 하나는 5g 중입니다. 왜? 큰 눈금 하나 사이에 작은 눈금이 몇 칸을 가야 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가야 되잖아. 다섯 칸. 그렇기 때문에 작은 눈금은 5g 중이겠지. 그리고 이 눈금에는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와 단위도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약간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가 써 있는 게 g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뉴턴이라고 써요. 뉴턴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눈금의 가장 아래 부분을 보면은 여긴 250g까지 잴 수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또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는 거. 혹시나 표시가 돼 있지 않다더라도 이 아래에 있는 글자를 보면 어느 무게까지 측정할 수 있구나.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단위가 표시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리, 무게를 재려고 하는 추나 물체를 거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0점 조절 나사, 표시자, 눈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용수철 저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알았으니까
사용 방법 1번 준비한 용수철 저울을 여기 이렇게 스탠드에 이렇게 걸어요. 스탠드에 이렇게 걸고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거는 거죠. 그 다음에 0점 조절 나사를 돌려 표시자를 눈금 0에 맞춥니다. 이런 행동을 0점 조절한다고 해요. 0점 조절. 0에 맞춘다. 0점 조절. 왜 0점 조절하냐? 0점 조절을 하지 않으면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눈금을 표시자를 눈금 몇에 맞춰 0에 맞추고 그 다음에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물체를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가위를 걸었어. 여기 고리에 물체를 걸고 표시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 처음 걸면 얘네들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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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손으로 잡고 좀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놓으면 얘가 이제 표시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 표시자가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를 뭐가 가리켜? 표시자가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를 단위와 같이 읽습니다. 단, 물체의 무게는 표시자와 관찰자의 눈이 수평이 되는 죄송합니다.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아래서 잠깐 보면 이렇게 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을 했어. 선생님이 가위를 측정해 봤는데 가위를 걸고 여기를 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런 모습이야. 그러면 눈이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자와 수평이 되는 이렇게 돼서 여기에 바로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을 선생님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 눈이 이렇게 딱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 위에서 봐도 안 되고 이 아래에서 이렇게 봐도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몇 g일까? 이 가위의 무게는 지금 여기를 확대해서 나타낸 거니까. 그러면 50g보다는 더 커. 75g보다는 작아. 그럼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이지. 한 칸당 몇 g이라 그래서 5g이라 그랬잖아. 5g. 5g이니까 5g, 10g, 15g. 50g 더하기 15g 하면은 65g 중이죠. 그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으로 물체의 무게를 어림하고 용손 저울로 정확한 무게를 측정해보기. 그때 선생님이 손으로 어림했을 때는 100g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용솔 저울로 측정해보니까 실제 65g 중이었다.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생각해보기. 용수철 저울에 발음이 이러지? 용수철 저울에 고리에 걸 수 없는 물체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위는 이렇게 걸 수가 있는데 딱풀 같은 경우는 걸 수가 없잖아. 고리에 걸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퍼백 같은 에 담아서 측정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먼저 왜 우리는 이 딱풀의 무게만을 재는 거지 지퍼백의 무게는 재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지퍼백을 이렇게 고리에 걸고 그 다음에 0점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표시자를 눈금 0에 맞춰요. 0점 조절하고 그 다음에 딱풀을 넣으면 딱풀의 무게만 잴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잽니다. 지퍼백의 무게는 재면 안 되는 거야. 빼고 재는 거야. 지퍼백을 건 다음에 0점 조절 나사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용처 저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